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 예방 및 대응 방안 민트 라테이. 1. 학교 폭력.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무관한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과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명되어 왔다. 이러한 폭력 유형은 크게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집단 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동료 관계 요인, 학교 환경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학교 폭력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학부모, 학생들, 지역사회, 정부 등이 함께 노력하여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학교 폭력의 원인, 유형, 예방 및 대응 방안. 1. 학교 폭력의 원인. 학교 폭력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발생한다.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폭력적인 가정환경, 가족 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등은 학생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서 및 정신적 문제, 학생의 정서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성격 특성, 공격성, 도전적 태도, 자기중심적 사고 등의 성격 특성은 폭력 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 동료 관계 요인. 무리 내에서의 지위, 무리 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은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동료들의 영향력, 폭력적인 동료들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학급 내 동료 관계, 학급 내에서 친목이 부족하거나 동료들 간의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학교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학교 환경 요인. 학교 교육 환경, 학교 내 교육 환경이 부정적이거나 교육이 불균형할 경우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의 폭력 대응 정책, 학교의 폭력 대응 정책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적 가치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학교 폭력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 영향, 매스미디어를 통한 폭력적인 콘텐츠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
온라인상의 사이버 폭력이나 악성 댓글 문화 등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동료 관계 요인, 학교 환경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학부모, 학생들, 지역사회, 정부 등이 함께 노력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학교 폭력의 유형. 1. 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은 학교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폭력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의 주요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때리기. 손으로 뺨이나 몸에 강하게 치는 행위로 통증과 멍이나 부기 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때리기는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걷어차기. 발로 상대방의 몸을 강하게 차는 행위로 통증과 부상, 심한 경우 골절까지 일으킬 수 있다. 머리카락 잡기. 머리카락을 잡아 끌거나 뽑는 행위로 통증과 탈모, 두피 상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목 조르기. 손이나 물건으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호흡곤란, 기절,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 물건 던지기.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서 통증과 부상을 입히는 행위로 종류에 따라 경미한 상처부터 심각한 부상까지 다양한 정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제로 움켜잡기. 상대방의 팔, 다리 등을 강제로 움켜잡아서 통증과 부상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는 팔꿈치, 손목, 발목 등의 관절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도 유발한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은 학교 폭력의 다른 유형 중 하나로 신체적 폭력과 달리 직접적인 신체적인 손상 없이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정신적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적 폭력의 주요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모욕과 비하. 피해자를 낮게 평가하거나 비방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능력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이다. 압박과 협박.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성적표를 조작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이다. 고립시키기. 피해자를 학급이나 단체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모임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경우이다. 비밀 유출.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나 비밀을 공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로 신뢰를 상실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개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경우이다. 악의적인 소문.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인식을 왜곡한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피해자에 관한 거짓말이나 소문을 돌리는 경우이다. 정신적 폭력은 명확한 흔적이나 신체적인 손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위험, 심지어 학업 성적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정신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따돌림. 따돌림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및 고립을 의미한다. 따돌림은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그들과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다. 따돌림은 신체적 폭력이나 명백한 언어적 폭력보다는 덜 눈에 띄지만 그 영향력은 학생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돌림의 몇 가지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 피해자가 친구 모임, 파티, 팀 활동 등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초대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무시 및 냉대. 피해자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학급이나 그룹 활동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고의로 피하는 경우이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의 자존감 저하와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비밀 유지 거부.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나 비밀을 공유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안정감을 잃을 수 있다. 악의적인 소문.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지지를 잃게 할 수 있다. 따돌림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 결과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따돌림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은 전통적인 폭력과 비교해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사이버 폭력의 몇 가지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상에서의 비방 및 모욕.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모욕 또는 놀림을 포함한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저해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한 폭력. 피해자의 부적절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유포하여 그들을 놀리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소문.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정보를 온라인으로 퍼뜨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지지를 잃게 할 수 있다. 디지털 학대.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오프라인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학부모, 학생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5. 집단 폭력. 집단 폭력은 2명 이상의 가해자가 1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의 한 유형이다. 집단 폭력은 다른 학교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과 압박을 줄 수 있다. 또한 집단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그 결과 학업 성적 저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격리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집단 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 집단 내의 지위와 역할. 집단 폭력에서 가해자는 각기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가해자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다른 가해자는 폭력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 집단 폭력에서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특성이나 행동 때문에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겪는다. 이러한 차별 및 배제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강압적인 집단 문화. 집단 폭력은 강압적인 집단 문화에서 발생하기 쉽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를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집단 폭력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하여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와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해결 방안. 학교 폭력은 가능한 한 빠르게 증상을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대응 방안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폭력 예방 교육.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와 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내 폭력 대응 체계 구축. 학교는 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교직원들에게 폭력 대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 학교와 학부모는 함께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학교는 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안정된 학교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척결 정책 수립 및 이행. 학교는 폭력에 대한 척결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폭력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 대응.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교 폭력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3. 학교 폭력에 대한 향후 과제.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예방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들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식을 확장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인간관계와 인격교육에 힘써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